8월 14일 금요일 제 1경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연휴 기간에 펼쳐지는 경주가 되겠죠. 1000m 결정 A형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키 1의 경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금이 좀 많은 경주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경주에서 좀 관심이 가는 말은요, 1번마 대호평정, 4번마 루카스 선, 6번마 캐치 더 빅토리, 7번마 클린할트, 그리고 8번마 닥터 캐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경주는 이제 데뷔전을 한번 치러봤던 말들하고요, 새로 데뷔전을 치르는 말들이 이제 경쟁을 벌이는데, 일단 이 경기에서 특징은 1번 대호평정하고 8번 닥터 캔디가 지금 동반 출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일종 백광열 마방에서 지금 같이 동반 출전을 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좀 있고요. 일단 보여준 걸음으로 봤을 때는 1번 대호평정이 최근 계속 외곽 게이트에서 경주를 2번을 치렀어요. 그래서 데뷔전에서는 좀 무난하게 나왔지만 결국 3착에 머물고 말았고, 두 번째 경주에서는 출발이 좀 불안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뒷심도 발휘 못하고 5위에 그치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부산 1호배 때문에 부산에 내려가 있는 이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게이트도 일본 게이트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번 필은 뭐 순발력도 있고 뒷심도 있으니까 상권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하리라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 1번 대호평정하고 8번 닥터캔디, 물론 같이 동반 입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동반 입상을 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힘은 좀 대호평정 쪽에 좀 더 실려 있는 것 같고요. 이 경기에서 좀 관심을 끌고 있는 말은 7번 클린하트입니다. 이번에 좀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인데 주행심사에서 상당히 좀 좋은 순발력을 보였죠. 그리고 뒷심도 좀 있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현명 기수가 초반부터 강하게 좀 말몰이를 할 것 같고요. 4번 루카스 선은 지난 경주에 늑발을 했습니다. 데뷔전에서 늑발을 했기 때문에 이 단거리 경주에서 늑발이라는 건 치명적이죠. 그런데 마지막 끝걸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물론 뭐 최원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원체 이 근성이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어쩌면 추입형 말들한테 더 어울리는 기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6번 캐치 더 빅토리는 물론 뭐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조금은 더 가산점이 있지 않냐라고 보고요. 8번 닥터 캔디도 뒷심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주는요, 7번 클린 히트하고 1번 대호평정이 경주를 좀 이끌 것으로 보이고, 6번 캐치 더 빅토리가 선입권에서 이제 앞선 말들을 좀 견제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에 4번 루카스 선과 8번 닥터 캔디의 추입으로 마무리될 가망이 좀 높은 경주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신마들이고 우리나라 경마에서는 역시 앞선에서 경주를 전개하는 말들이 조금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선행으로 나갈 수 있는 말들이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일단 제일 좋아 보이는 건 1번 대호평정입니다. 대호평정을 제일 좋게 보고요. 두 번째로는 7번 클린하트, 이 두 마필의 선행 경쟁으로 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또 추입력을 살린다면 4번 파스선의 마지막 추입을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거고요. 복병권으로는 솔직히 지금 이 캐치 더 빅토리를 넣느냐 닥터 캔디를 넣느냐 갖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저는 페로비치 기술을 넣고 캐치 더 빅토리가 복병권에서는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건데, 웬만하면 17 이 한 방으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는 제 2경주 부산마 6등급 1200m 별정 A형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3세 이상 경주고요.
현군 국산마 육군에서 부진마들이 나온 경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뭐 믿을 수 있는 말도 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이 경주는요, 1번마 승리의 불길, 4번마 랩터맨, 그리고 9번마 솔트라이트 정도가 아마 선행 승부를 벌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뭐 이 마필이 지금 좋아서가 아니고요, 마필들이 원체 없기 때문에 선행을 나가면 거의 그 선에서 좀 끝날 가망이 높은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에서 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은 이제 4번마 랩터맨입니다. 물론 이 마필도 8번을 뛰어서 2착 한번, 지난 경주에 2착을 된 게 다예요. 네, 휴장 후에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데뷔했었던 신인 기수, 이 모주노 기수가 비교적 기승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모주노 기수가 가장 인기 있는 말에 기승을 했는데, 과연 인기말을 타고 그 부담감을 이길 수 있느냐의 문제이지, 말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랩터맨을 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솔트라이트는 선행력은 상당히 좋아요. 순발력은 좋은데 버틸 수 있느냐가 문제죠. 특히나 이 경주거리가 지금 1200m이기 때문에 1000m라면 뭐 단순 도주로도 가능하겠지만, 게이트도 외곽 게이트고 경주거리도 1200m라는 좀 부담감은 있지만, 이런 경주에서는 이제 김호수 기수가 냈다 쳐놓고 도망가는 걸 되게 잘하거든요. 그런 걸 한번 믿어볼만 하고, 1번 게이트에 있는 승리의 불길, 지금 이편성에서 봤을 때는 앞뒤가 다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행도 가능하고 뒷심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조건은 지금 이편성에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게이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승리의 불길도 한 번의 기회는 좀 나올 것 같고요. 자, 이 경주에서 마지막 뒷심을 발휘한다면 5번마 파워풀 레전드, 김도현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5번마 파워풀 레전드입니다. 물론 이 마필도 지금까지 그 3번 전적이 있죠. 그러니까 3번 나와서 지난 경주에서 3착을 한번 갖다 댄 게 최고 성적입니다. 물론 1200m 기록은 1분 14.8로 기록은 상당히 좋았는데, 다만 그날 불량주로였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그 기록을 고지고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다른 마필들은 그나마 그런 기록이 나오는 말들도 없다라는 거죠. 이 랩터맨을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부진마 경주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고 보는 경주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충만은 서 있는 경주다. 다만 2차권은 좀 말들의 능력이 별로기 때문에 혼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랩터맨, 뭐 이 말이 당연히 이 경주에서는 충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게이트 이점 있는 1번 승리의 불길, 그리고 마지막 추임력 좋은 5번 파워풀 레전드까지를 이제 입상 가능마로 보는 거고요. 마지막 그 초반 단독 선행이 가능하다면 9번 솔트라이트도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말로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제3경주 국산마 6등급 1200m 별정 A형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요, 6번 스프링파이어, 9번 닥터칸, 11번 원더풀키, 이렇게 3마리가 선행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이고요. 3번 용포, 1번 피스백 등이 이제 선입권에서 이제 경주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선행마 3마리 중에서 일단 이 스프링파이어하고 원더풀키, 이 두 마필은 이제 순발력이 좋다라기보다는 중속이 좋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좀 밀고 나와서 이제 선행권에 붙는 말이고요. 9번 닥터키는 기본적인 순발력은 좀 있어 보이는 말입니다. 닥터카는요. 근데 지난 경주에서 이제 스프링파이어가 좀 밀고 나오면서 앞선에서 진행을 했는데 마지막에 끝거림이 묻어졌고요.
11번마 원더풀 키도 지난번에는 이제 2번 게이트가 좀 유리했었죠. 그래서 좀 편안한 선행을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 마지막엔 거의 걸어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큰 능력이 있는 말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자체가 전체 좀 약한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비록 1200m라 하더라도 앞선을 장악할 수 있다면 거의 거기서 끝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경주에서 좀 관심을 보고 있는 말은 3번마 용포입니다. 이제 3세 말이고요. 지금까지 번의 경주 경력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말의 완성도 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좋아 보이는 모습이 눈에 띄지는 않는데 다만 이 마필은 지금 순발력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걸음이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마필 중에서는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선의권에서 꾸준히 따라가다가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작전을 핀다면 이 용포에게도 마지막 한 번의 기회는 좀 올 것으로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이는 면으로는 6번 스프링파이어가 제일 좋아 보이기는 한데 이게 최은경 기수 기승이라는 게 조금은 이제 불안 요소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럼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자, 일단 이 경주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건 1번 닥터퀸입니다. 이게 가장 좋아 보이고요. 두 번째로 스프링파이어, 그리고 라스트 추인력 발휘해볼 3번 용포까지를 입상 가능마로 보고 있고요. 단독 선행을 간다면 한번 버텨볼 수도 있는 11번 원더풀 키를 복병권으로 보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부산 제4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멸정 시형의 경주고 루키2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세 이하 경주고요. 지금 한 두세 번씩 좀 뛰어본 말들이죠. 특별한 걸음을 그렇게 보이고 있진 않고 능력이 솔직히 다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혼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경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주는 전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전개 예측이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보면 1번 오메가걸, 4번 에코굿, 그리고 5번 로열리스트, 요 세 마필이 아마 선행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이고요. 최외곽에 있는 11번 다이나믹 러시라든가 6번의 베스트 글로리, 이런 말들이 선입전개, 그리고 스위트 밴드와 탑핏 원더풀, 투투셀럽, 이렇게 세 마필의 추입, 이렇게 결론이 날 경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질주성이 좀 다양한 마필들이 좀 모여 있고요. 각각의 장단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혼전이 되는 경주로 보여지는데, 자, 일단 전개의 축은 제가 봤을 때는 4번 에코굿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행을 이 에코굿하고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오메가 걸이 나가게 될 텐데요. 만약에 오메가 걸이 앞선에 쓴다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선행을 나갈 수 있다면 오메가 걸하고 에코굿 이 두 마필이 그냥 땡땡 굳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메가 걸이 만약에 에코굿이 선행을 나가서 뒷선에 쓰게 되면 오메가 걸은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이 에코굿이 계속 인기권의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좀 강한 상대들과 많이 싸워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편성의 호기를 만났거든요. 이런 기회를 서수훈 기수가 놓칠 리가 없죠. 그러면 선행을 그냥 쭉 빼서 나와버리게 되면 오메가 걸의 힘든 경주 전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전개에 있어서는 오메가 걸이 지금 말 상태도 좀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전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불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메가 걸은 좀 제외하고 가려고 하는 거고요. 이 경주에서 마지막에 중요한 말은 9번 탑핏 원더풀입니다. 지금까지 두 번을 뛰면서 한 번에 2착, 그리고 바로 직전 경주에선 1400m에서 5착을 했습니다. 자, 이 마필은 추입 능력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발주가 어떻게 될 것이냐입니다.
발주가 아주 잘 나오는 발주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앞선과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는 발주를 보인다면 마지막에 충분히 2편성 정도에서는 추입이 가능한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발주, 그러니까 늦발을 하게 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경주는요, 에코굿이 경주를 주도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빨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추임마들에게도 분명히 한 번의 기회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유리한 말이 뭐냐? 9번 탑빛 원더풀이고요. 스위트밴드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인디밴드의 자마입니다. 그래서 추임력이 좀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힘이 차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난 경주에서 선전을 했던 11번 다이나믹 러시, 비록 외곽 게이트에 있지만 지난 경주에서도 역시 외곽 게이트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경주 거리가 지금 1300m로 지난번보다 100m 정도 늘어났는데 늘어난 거리가 오히려 더 이 다이나믹 러시한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자, 마번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경주에서 마지막에 추입을 보면서 9번 탑핏 원더풀을 제일 좋게 보고요. 역시 능력 있어 보이는 4번 에코굿, 그리고 지난 경주 선전한 3번 다이나믹 러시까지 이렇게 세 마리를 입상 가능마로 봅니다. 그리고 선의권에서 꾸준히 자기 걸음 내줄 9번 로열 리스트를 복병권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부산 제5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별점 A형의 경주고요. 3세 이상 암말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앞선이 상당히 두터울 경주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아주 능력 있는 선행마가 있는 경주는 또 아닙니다. 자, 일단 이 경주에서 보면 2번마 승리퀸이라든가 4번마 페더럴퀸, 5번 캡스톤, 6번 탐나왕후, 7번 퀸 브론스키, 8번 다승이, 10번 퀸 플라잉 등이 앞선 장악을 위해서 이제 나오게 될 거고요. 3번 세터데이 퀸이 선의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리기 위해서 자기만의 경주를 진행할 겁니다. 자, 근데 이 경주에서는 좀 전개에 축이 되는 말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7번 퀸 브론스키입니다. 이 마필은 이제 데뷔 이후 지금 2번을 뛰었는데 데뷔전에서 3착을 하고 직전 경주에서 2착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서는 3착 이상이면 무조건 승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호식 기수가 1착으로 승분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경주를 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 정도 편성에서는 가장 능력은 좀 앞서 있는 말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퀸 브론스키가 선행력이 그렇게 막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편성에서는 또 선행이 안 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퀸 브론스키가 선행으로 딱 나가버리게 되면 나머지 선행마들은 좀 어려운 경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퀸 브론스키의 전개에 따라서 전체적인 경주의 전개는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주는 외곽에 있는 8번 다승이라든가 10번 퀸 플라잉이 순발력에 있어서는 가장 앞서 있습니다. 특히나 퀸 플라잉 같은 경우에는 아직 뒷심은 검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어차피 강한 선행마가 안게이트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되든 안 되든 치고 나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뒷선에 있는 말들이 휘감고 나오게 되면 안쪽에 있는 말들이 좀 갇힐 가망이 높죠. 근데 저는 이 경주의 전개를 일단 8번 다승이하고 10번 퀸 플라잉이 맨 앞에 쓸 것으로 보이고요. 7번 퀸 브론스키가 따라가는 전개를 하다가 과연 언제쯤에 이 두 마필을 넘어서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3번 세터데이 퀸이 앞선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어느 타이밍에 뚫고 나올 것이냐예요. 근데 이 3번 세터데이 퀸은
유연명 기수가 전개를 상당히 잘해야 될 경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선의 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외곽 게이트에서 앞선을 장악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앞에서 뭉쳐있을 가망이 높죠. 그러면 이 말이 이걸 뚫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내 측에서 뚫고 나올 것이냐, 아니면 외곽으로 아예 빼서 뚫고 나올 것이냐를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갇힐 가망이 상당히 높은 경주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일단 7번 퀸 브론스키 보여준 능력상 이 마피를 전개의 축으로 보고 나머지를 전개해보는 그런 경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마번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경주에서는 7번 퀸 브론스키를 제일 좋게 봅니다. 제일 좋게 보는 말이고요. 지난 경주에 선전했었던 8번 다승이, 그리고 마지막 추이불 노려볼 3번 세터데이 퀸까지 이렇게 세 마피를 입상 가능마로 보고 있고요. 단독 선행을 모색해볼 10번 퀸 플라잉을 복병권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는 저희 6경주 복산마 6등급 1400 별정 시형의 경주가 됩니다. 자, 부진마들인데 경주거리는 1400m, 가장 어렵다는 1400m입니다. 8마리가 출주하는 단촐한 편성이고요. 마필들의 능력도 이 국산마 6군을 벗어나기는 좀 만만치 않은 말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이번 경주에선 3번마 포리마가 단독 선행 찬스의 기회도 맞이했을 뿐더러 지금까지 보여준 경주력으로 봤을 때는 좀 한 발 앞서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최근에 두 경주를 계속해서 3착을 하고 있고요. 앞선에서도 진행을 해보고 선입에서 따라가는 진행도 해봤는데 약간은 결정력 부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을 좀 남기고는 있지만 이 정도 편성이라면 아마 첫 우승의 기쁨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2차권은 혼전입니다. 2번마 투루워리어라든가 5번마 질주여행, 6번마 에이스 잭팟, 이런 말들이 좀 후차권에 경쟁을 좀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 최외곽에 있는 8번마 런스마일, 이 말에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이 마필이 솔직히 데뷔전을 치렀지만 데뷔전에서 전혀 보여준 모습도 없고 주행심사 때의 모습도 별로 좋지도 않고 순발력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뒷심이 좋아 보이지도 않고요. 근데 훈련 상태도 이렇게 보면 아직은 힘이 덜 찬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채찍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채찍을 딱 맞으면 앞으로 딱 뛰어나가는 그런 능력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물론 지금 이번 경주가 좀 약한 말들, 약편성이기 때문에 이 런스마일이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보는 거지, 아직까지는 강편성이라면 좀 어려운 말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편성도 괜찮고 다실바 기수가 좀 강하게 말무리를 한다면 어차피 포리마 이외에는 좀 강한 말들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한 자리를 좀 차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솔직히 보여진 모습으로는 그렇게까지 믿을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니란 얘기죠. 자, 그리고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2번 투루워리어라든가 5번 질주여행, 6번 에이스 잭팟, 다들 그 선입권에서 진행을 하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결정력이 있거나 뒷심이 뛰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 경주가 약편성 경주고 포리마를 제외하면은 다 만만한 말들이기 때문에 제각기 한번 자기의 기회를 좀 노리려고 최선은 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번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경주에서는 3번마 포리마 전개의 축이고 경주의 축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좀 배당권 마필로 8번 런스마일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차피 보여준 걸음이 다 없는 말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장내, 지금 아직은 3세기 때문에 장내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6번마 에이스 잭팟까지 요렇게를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혹시나
들어올 수 있다면 2번 트루워리어가 게이트에 2점을 안고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제7경주 썸마 5등급 1400m 핸디캡 경주고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 다음에 나올 8경주하고 분할이 된 경주입니다. 전체 16마리를 2개의 경주로 나눠서 8마리씩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면 무경 경마가 조금 맥 빠진 경주가 많습니다. 빨리 이 경마가 좀 정상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편성이라는 게 묘해요. 이번 경주에 조금 강한 말들, 인기 있는 말들이 좀 몰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고블린이라든가 스피드 킹덤, 엔젤 킹스타, 베라데이, 후물러머 이런 말들은요, 만약에 8경주에 나왔다면 다 인기권의 말, 탑으로 팔릴 말들입니다. 근데 그 편성에 비해서 이 편성이 상당히 좀 강한 거죠. 그 편성을 아주 잘 맞춰 놓은 겁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바로미터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건 1번마 고블린입니다. 이 마필은 제가 무경 경마장에서 향후 장래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말들 중에 하나로 추천을 했던 말입니다. 근데 지난 경주에서 발주가 안 되면서 결국 뒤에서 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과 뒷심을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앞뒤가 다 되는 말이고 향후 발전 기대치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게이트도 지금 1번 게이트를 잡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는 무조건 치고 날아가리라고 보여집니다. 출주 주기가 조금 길어진 게 한 가지 흠이기는 한데요. 기본적인 갖고 있는 능력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앞선 한 자리 차지하고 나갈 것 같고, 결국 이 말이 경주를 주도함으로써 전체적인 경주의 흐름은 좀 빨라질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에 좀 인기마가 될 수 있는 5번마 엔젤 킹스타,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지난 경주에 2차를 차지했기 때문에 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고요. 이 말은 착순권에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번을 뛰어서 2착 2번 그리고 3착을 4번 차지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정력은 좀 부족하지만 꾸준하게 뛰고는 있는데, 이번 경주는 저는 이 마필을 위험한 인기마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고블린이라는 말이 좀 경주를 빠르게 끌고 갈 것이고, 스피드 킹덤이라든가 꾸물러머, 베라데이도 순발력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말이기 때문에 좀 경주의 전개가 상당히 빠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엔젤 킹스타는 초반이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이 너무 느려요. 그래서 마지막에 치고 올라오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1번마 고블린을 앞세우고 아마 3번 스피드 킹덤하고 8번마 꿈을 넘어 이 두 마필이 선입전개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베라데이가 바로 그 뒤편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저는 여기서 스피드 킹덤 이 마필을 아주 강하게 봅니다. 물론 지난번 경주에서 요하니스 기수가 스타트를 놓쳤습니다. 스타트를 놓쳐서 결국 후미권에서 끝나고 말았지만, 그 전에 이 마필이 뛰어왔던 거를 보시면 주로 선행권에서 뛰면서 마지막까지 뒷심을 발휘했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게 정상적인 배팅이 되는 경마일이었다면 1번, 3번의 단통 게임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뒤에 베라데이라든가 꿈을 넘어도 분명히 한 발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좀 위험한 예상일 수는 있지만, 현재 보이는 능력으로는 제가 그 정도까지 이렇게 강하게 본다라는 거고요. 한 가지 변수는 꿈을 넘어가 지금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꿈을 넘어가 사전을 뛰는 동안에 보여준 걸음이 없어요. 보여준 걸음이 없었는데, 지난 7월 10일 경주에서 박태종 기수가 대상 경주 때문에 부산에 갔다가 이 마필을 타고 선행으로 나오면서 우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필이 박태종 기수가 탔을 때 성적이 가장 좋았다라는 거죠. 물론 그때도 게이트가 8번 게이트였습니다. 이번도 8번 게이트예요. 그러면 외곽에서 휘감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고블린이 먼저 탁 튀어나갔을 때 바로 그 뒤를 붙일 수 있는 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지난번 1400m에서도 상당히 좋은 기록을 내고 입상을 했기 때문에 버틸 능력은 있어 보이는데 과연 이 꿈을 넘어가 고블린 앞에 설 수 있느냐 없냐입니다. 만약에 고블린 앞에 설 수 있다면 꿈을 넘어도 분명히 들어올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고블린이 좀 빨리 넘어서거나 또는 고블린이 앞에 서버리면 뒷심이 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베라데이는 보여준 성적은 좋습니다. 그리고 늘 착승권에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직전 경주에서도 제가 이 마필을 추천을 하기는 했지만 그 경주가 그렇게 편성이 강했던 경주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지금 이 마필들이 지금 5번, 6번 이렇게 뛴 마필들이기 때문에 편성이 강했다, 약했다 이런 말을 하긴 좀 어렵지만 굳이 따지자면 편성으로 봤을 때는 이 8번 꿈을 넘어가 가장 강한 편성에서 싸웠던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꿈을 넘어도 한 번의 기회는 좀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번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경주에서 1번 고블린 이마피를 가장 좋게 봅니다. 가장 좋게 보고요. 3번 스피드 킹덤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을 기대하고 박태종 기수가 치고 나간다면 8번 꿈을 넘어가 고블린 앞에만 설 수 있다면 이것도 가망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3마리를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복병권으로는 7번 베라데이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기마인 5번 엔젤 킹스타는 전개의 불리함으로 인해서 추천해서 제외하는 경주입니다. 자, 제8경주 국산마 5등급 1400m 핸디캡 연령 높은 경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경주와 분할이 돼서 8마리가 뛰고 있는 경주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었죠. 이 경주에 예를 들어서 고블린이라든가 스피드 킹덤, 베라데이, 꿈을 넘어 이런 말들이 온다면 당연히 충마로 잡히겠죠. 편성이 좀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 경주의 특징은요, 선행마가 없다는 겁니다. 선행마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습성은 선행 습성이 아니지만 내가 조금 능력이 있어 보인다 라고 하면 선행을 치고 나올 수 있는 경주가 돼버립니다. 그런 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6번 청담파이어 그리고 3번 BK 유한입니다. 자, 일단 청담파이어는 제가 늘 이런 경주에서 말씀을 드리죠. 말이 비슷하다. 그리고 능력이 막 뛰어난 말들이 아닌 부진만대 능력이 비슷하다. 이럴 경우에 봐야 되는 건 역시 기수입니다. 자,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이 지금 여기서는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선행을 가면 잡을 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편성의 호기를 만났다라는 거고요. 보여준 능력상으로는 지금 3번 BK 유한이 최고 인기마로 팔릴 가망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필은 오준호 기수가 감량의 이점을 안고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지금 무시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허접한 편성에서 이렇게 2마리만 믿고 갈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솔직히 정상적인 경마일이라면요, 그냥 커피 한잔 하셔야 됩니다. 8마리 뿐이 안 되는데 당연히 배당은 없을 거고 뭐가 들어올지는 모르겠고 자신감은 없으니까 몰빵할 수도 없고 이런 경주거든요. 그냥 눈에 딱 보이기에는 BK 유한 청담파이어 이 2개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럼 100% 믿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팅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주가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외곽 게이트에 있는 8번 시선 강탈이 보여준 능력상으로는 가장 순발력이 앞섭니다. 가장 순발력이 앞서고 가장 이 마필 중에서 꾸준하게 뛰는 말은 4번 보령환호입니다. 이 보령환호는
뭐 전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3착을 갖다 대고 있죠. 그러니까 이마필은 어떤 결정력이 있거나 하지를 지금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미 4세 말입니다. 4세 말이니까 보여줄 건 다 보여줬어요. 다만 지금 레이팅이 34거든요. 그러니까 3착 안에 들어오면 승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마필은 둘 중에 하나죠. 착순안에 그러니까 우승을 가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든가 아니면 아예 뒤에서 놀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기수도 그렇게 믿을 만한 기수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마필을 믿고 갈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는 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뭐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까? 한 경주라도 더 하고 싶죠. 자, 그래서 마번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에서 최시대 기술을 믿고요. 6번 청담파이어 이마필을 가장 좋게 봅니다. 그리고 신인 기수이긴 하지만 싹수 있어 보이는 모준호 기수가 기승하는 BK 유한을 두 번째로 또 단독 선행 가능한 8번 시선 강타까지 이렇게 세 마리를 일상 가능마로 보고 있고요. 꾸준한 걸음 내주고 있는 오령 환호까지 복병권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네, 이 경주는 경주 국산마 5등급 1600m 별점 B형의 경주가 되겠고요.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부산의 이제 국산마 5등급 말들 중에서 기복을 보이고 있거나 부지는 마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는 좀 약편성의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에서는 차라리 승분전을 치르는 말이 더 낫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 경주에서 승분전을 치르는 말은 4번마 배다리 케이퍼 그리고 7번마 블루 시그널 이 두 마필이 승분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주에 같이 뛰었었죠. 이 4번마 배다리 케이퍼는 지난 경주 3착으로 지금 승분을 했는데 전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1전을 뛴 말이에요. 그래서 3착 3번으로 겨우겨우 국산마 5분에 승분한 말입니다. 더 이상 볼 게 없다는 얘기죠. 자, 블루 시그널은 지난 경주 1착으로 이제 승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다른 말들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좀 앞으로 보여줄 걸음이 더 있는 말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근데 지난 경주 1착한 경주의 편성이 상당히 약했었다라는 것도 감안을 좀 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마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 8번마 천년의 울림 같은 경우가 이제 모준호 기수가 기승을 함으로써 감량 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 하나가 좀 특징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런 부진마 경주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앞에 나갈 수 있는 말이 제일 좋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미터가 노리는 말은 11번마 돌아온 신세대입니다. 물론 지금 4세마고요. 지금까지 뭐 15번 뛰어서 입상의 경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외산말이에요. 외산말이 국산마 5등급에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량도 57kg 제일 무거운 부담 중량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뛰어온 편성으로 봤을 때 돌아온 신세대가 좀 강한 말들과 많이 붙었었습니다. 그리고 경주거리도 1800m를 뛰어왔었기 때문에 이 1600으로 지금 거리를 내려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시 못할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필은요, 부담 중량, 즉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될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좀 관심치가 있었던 말이 2번마 라틴의 향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발전은 좀 더디지만 비교적 국산마 좀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었고 자기 걸음은 꾸준히 내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어떻게 보면 편성의 호기를 만난 듯 보입니다. 자, 어차피 부진마 경주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할 것도 솔직히 별로 없고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돌아온 신세대, 강자 틈 벗어난 돌아온 신세대를 제일 좋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발전 가망성 있는 라틴의 향기, 그리고 지난 경주 선전했던 블루 시그널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 있고요. 복병권으로는 부담 중량에서 좀 이점을 갖고 있는 8번마 천년의 울림까지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식경주 혼합 4등급 1200m 핸디캡 경주고 이제 연령 오픈 경주가 되겠습니다. 현군 이제 기복마들의 한판 승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경주에선 가장 눈길이 가는 게 6번마 월드톱입니다. 지난 경주에서 2착을 한 말이고요. 지금까지 보면 좀 강한 강자들과 좀 많이 뛰었던 말입니다. 또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 뒷심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진마 편성에서는 한번쯤 이제 우승을 노리고 나올 수 있는 말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게 말의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경주에서 제외할 수 있는 말은 아니고요. 이번 경주에는 이 2번 대동기상, 에이커스 드림, 퀸마블 이지 등이 이제 선행 승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마필들이 다 뒤가 좀 짧은 편입니다. 물론 거리가 지금 1200m 단거리이기 때문에 버틸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그리고 어느 말 한 마리가 만약에 단독 선행을 간다면 분명히 버틸 힘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선행 싸움, 이 세 마필은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말들이기 때문에 선행 싸움은 좀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거. 이 중에서 제일 나아 보이는 게 이제 11번마 퀸 마블리즈인데 외곽 게이트에 있다라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8번마 로열 페넌트도 선위권에서 붙어 갈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지금 이 경주에서 제일 관심 있게 보는 말은 1번마 구경스토리입니다. 휴장 이후에 최근 두 경주에서 완전히 바닥권에 있습니다. 선행도 안 되고 뒷심도 없이 그냥 경기를 포기하고 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태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5세 앞말인데 이 모주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중량에 이점을 안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번 게이트 강한 말이 없다 이렇게 본다면 이 부경 스토리가 1번 게이트의 이점을 10분 활용해서 내측에서 선입 전개를 한다면 마지막에 분명히 한 번에 힘을 쓸 수 있는 기회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전개를 어떻게 펼치느냐, 서두르는 전개를 한다면 아무래도 선행 경합이 휘말릴 가망이 있고요. 꾹 참고 간다면 마지막 한 발은 가능해 보입니다. 부담 중량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2번 대동기상과 퀸마블리지의 선행 싸움, 그리고 부경 스토리와 월드톱의 선입 경쟁, 그리고 로열 페넌트가 어떤 형태로 경주를 전개할 것이냐인데 솔직히 능력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능력이 아주 뛰어난 말들도 아니고요. 기복을 보이고 있는 부진만 편성이기 때문에 전개, 자리 잡기 싸움이 될 가망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경주가 어느 정도 좀 배당이 나오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추천하는 말은 1번마 무경 스토리고요. 두 번째는 가장 인기가 있을 6번마 월드톱, 그리고 선행 싸움에서 좀 버텨볼 11번마 퀸 마블 이지까지 이렇게 세 마리를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대동기상의 단독 선행을 기대하면서 복병권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제11경주 국산마 4등급 12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전체 9마리가 출전하는 조금은 단촐한 편성입니다. 그런데 혼전도는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지금 이 경주에는 데뷔전부터 이제 좀 기대를 가졌었던 그런 마필들이 국산마 4군까지는 여유있게 승부를 했지만 승군 이후에 좀 정체를 보이고 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부진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솔직히 능력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마필들이 어떻게 뛸 것인가가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1번 맨 오브 더 필드, 뜬금없이 KR 레이컨 마일에 나왔죠. 그 경주에 나와서 결국 뭐 후미권에서 계속 놀았습니다. 직전 경주 마지막 뒷심을 보이면서 2착을 차지했어요. 어쨌든 능력이 없는 말은 아닌데 그렇게 강하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마필은 좀 강한 편성에서 좀 강자들과 많이 싸워왔다라는 거, 그 점이 상당히 좀 장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게이트도 1번 게이트, 비교적 좋은 게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에서도 우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만 유로신화는 뭐 최근에 보여준 걸음은 없습니다. 다만 부담 중량에 감량 이점이 있다라는 거, 요거 하나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3번만 우승 지킴이는 자력으로 우승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이 마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순발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과거에는 순발력과 마지막에 버티는 끈기로 뛰어오던 말인데 휴장 이후 최근 세 경주에서는 뒤에 끈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선에는 나오지만 마지막에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 선행 싸움을 흐트려 놓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를 엉망으로 꼬이게 만들 가장 대표적인 말이 우승 지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마 퓨처킹,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말입니다.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던 말인데 휴장 이후 컨디션 좀 난조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순발력도 보이지를 못하고 추임력도 지금 보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좋고 추임력도 막강한, 소위 말하는 앞뒤가 다 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최근의 경주에서는 이 추임력을 못 보이고 있는데 이 추임력만 살아날 수 있다면 앞으로 충분히 더 뛸 말입니다. 그리고 5번마 베가선더, 이 마필은 강하다는 느낌은 없는데 끈끈함으로 뛰어주던 말이죠. 그러니까 휴장 전까지 6전을 뛰면서 우승 1번, 2착 5번, 그러니까 복수 100%를 자랑하던 말. 휴장 이후 두 경주에서 이제 1400m, 1300m에서 아예 바닥권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말에 큰 특징이 없어요. 뭐 순발력이 좋다라든가 또는 뭐 뒷심이 막강하다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말이고요. 6번마 톱 에이스, 이 마필은 이제 막강한 순발력으로 뛰던 말입니다. 역시 이 말도 휴장 이후에 순발력이 사라졌습니다. 직전 경주에서는 그나마 좀 순발력을 보였지만 뒷심이 없었죠. 그러니까 몸싸움에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말입니다. 이 톱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이번 경주에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만 선행 경합이 일어난다면 몸싸움에서는 좀 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7번마 지구력 88도 역시 휴장 이후에 7월달 경주에 처음 나와서 바닥권에 있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도 어떤 특징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발력과 마지막 끈기는 좀 있는데 그게 막강하다, 어느 쪽에 특징이 있다, 이런 게 없죠. 8번마 파인 트럼펫은 꾸준히 자기 걸음은 뛰는 말입니다. 그런데 착순권에는 못 들어오는 거죠. 이제 4살짜리 4세로 접어들었고 조금 있으면 5세가 되는 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어떤 걸음을 내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전개로 봤을 때 가장 이점이 있는 거는 9번마 유니언 퀸입니다. 이 마필은 꼭 앞을 안 나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경주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에서도 이제 뒤에서 차분히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뒷심을 발휘하면서 들어왔는데 이번 경주도 어차피 선행형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경주이기 때문에 앞말들을 다 보내주고
뒤에서 차분히 따라간다면 마지막 한 번의 기회는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최상현 기수가 최근 기술도 그렇고 뭐 잦은 병치를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자기 그 능력을 좀 보여주진 못하고 있는데, 이 유니언 키넨은 지난번 경주에서도 타서 결국 우승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유니언 키넨에서는 기승을 잘할 수 있으리라 보여지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필들이 다 가망성은 있으면서 강력한 임팩트는 없는 그런 혼전 경주가 될 수밖에 없는 전개로 보여집니다. 자,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일단 뭐 제일 강하게 보는 말은 1번마 맨 오브 더 필드입니다. 어쨌든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 지금까지 싸워왔던 편성도 상당히 강한 말들과 많이 싸워왔었기 때문에 맨 오브 더 필드에 한 발을 좀 노려보는 거고요. 전개에 이점 있는 9번마 유니언 퀸, 그리고 앞으로 보여줄 발걸음 더 있어 보이는 4번마 퓨처 킹까지 이렇게 세 마피를 입상 가능마로 보는 거고요. 순발력 발휘해볼 6번마 톱 에이스를 목병권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제12경주 국산마 4등급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연령 오픈 경주고요. 원래 국산마 4등급의 단거리 1200m, 1400m 이런 경주가 상당히 혼전도도 높고 박진감 넘치는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다 그렇죠. 좀 맥 빠지는 경주가 많은데 역시 8마리 뿐이 출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힘 빠지는 그런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단독 선행이 가능한 에이스붐이 현성의 호기를 만난 듯 보입니다. 지난 경주에서 장산독교라든가 한빈영광 이런 강자들과도 붙었었고요. 거기서도 이제 순발력을 발휘하면서 앞선 전개를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걸음이 무뎌지면서 이제 3착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 에이스붐은 원래는 이제 도주형 마필입니다. 상당히 순발력이 강했던 마필인데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이제 4세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작년 후반부터 조금 그 순발력이 전만은 못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좀 순발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순발력이 강한 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의 호기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에서 에이스붐이 단독 선행으로 나선다면 한 바퀴를 그냥 삥 돌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물론 신인 기수인 모준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스타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도 문제가 되겠지만 스타트 능력만 발휘할 수 있다면 부담 중량이 상당히 가벼워졌기 때문에 전개 자체에는 큰 무리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후차권은 조금 혼전이에요. 마필들이 다 순발력이 빠른 말도 없고 그렇다고 막 늦게 출발을 하는 늦발을 하는 말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에서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뭉칠 가망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1400m라는 경주거리의 특성상 몸싸움에 강한 말, 좀 끈기 있게 뛰는 말이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최근 살아난 추임력을 보이고 있는 5번 비욘드, 그리고 지난 경주 1착을 차지했었던 상승세의 8번 뷰티풀 마린, 이 두 마필의 전개가 조금은 좋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추임력에서 앞서 있다라고 보여지고 최근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도 있고요. 특히나 5번마 비욘드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대들과도 겨뤄봤었고 그 몸싸움에서도 지지 않는 발걸음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냐라고 보여지고요. 에이스붐이 단독 선행을 나갔을 때 바로 그 뒤에 붙어서 선입전개를 할 수 있는 3번 타이틀 코드도 최근에 조금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마필은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걸음은 항상 내주는 말인데 최근 두 경주가 좀 좋지는 않았어요. 한 가지 단점은 계속해서 좀 연투를 하고 있다라는 거, 계속 2주 간격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피로 회복이 가능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자기 걸음만 내줄 수 있다면 충분히 입상권에 들어올 수 있는 막필로 보여집니다. 자, 마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경주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말은 6번마 에이스붐입니다. 이마필이 제일 좋아 보이고요. 추임력 있는 5번 비욘드 그리고 8번 뷰티풀 마린, 이 두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 보고요. 전개에 이점 있는 3번 타이틀 코드, 이 말의 복병 역할을 추천해 보는 경주입니다. 부산 13경주 혼합 3등급 1600m 별정 B형의 경주고요. 연령 오픈의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8마리가 출전하는 단촐한 편성인데 경주가 아주 싱겁게 끝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지막에 혼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이제 지난 경주에 같이 뛰어서 1, 2, 3등을 차지했었던 6번마 월드 투데이, 1번 더 세이버, 그리고 7번 아이언 코어, 이렇게 3마리가 리턴 매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일단 1번 더 세이버는 작년 9월에 이제 경마장의 모습을 드러낸 이후에 6월달, 그러니까 금년 6월달에 9개월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죠. 휴양이 되게 길었었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있게 우승을 하고 승분전에서 직전 경주 월드 투데이와 치열하게 접전을 펼친 이후에 월드 투데이 다음으로 이제 2착을 차지한 말이고요. 이 월드 투데이는 이제 새롭게 차세대를 짊어질 말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둘 다 지금 4세가 됐죠. 전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좀 잔병 치레가 좀 있어가지고 휴양이 길어지는 바람에 이제 나이는 이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이가 됐습니다. 다만 이 경주는 보여준 능력으로는 이 두 마필이 상당히 앞서 있는데 변수가 좀 있습니다. 항상 한계 체중이라고 하는 부담 중량 57, 그리고 월드 투데이는 58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 중량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부담 중량을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나 이 월드 투데이는 마체형이 그렇게 500kg 넘는 그 거구의 말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월드 투데이는 그 습성 자체가 선행도 되고 순발력도 상당히 뛰어난 말이면서 뒷심도 갖추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천후 말이라는 얘기죠. 물론 더 세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의 경쟁이 되지 않을까. 다만 이 한계 체중이라고 하는 57을 달고 과연 이길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상위군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담 중량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대마 장산도끼. 처음 데뷔할 당시에는 상당히 큰 기대를 갖고 왔던 말입니다. 고가의 말이고요. 그런데 이 말도 잔병치레가 참 많죠. 그래서 지금 사전인데 벌써 4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몸값을 하려면 이제부터 부지런히 벌어야 되는데 이제 슬슬 본인의 능력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뛰면 뛸수록 앞으로 잔병치레만 없다면 이마필도 더 뛸 수 있는 말로 보여지고요. 8번마 바벨 히트. 이마필은 지금 꾸준히 뛰는 말입니다. 물론 뭐 직전 경주, 특별 경주에서 좀 강한 편성에서 뭐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일반 경주에서는 앞뒤가 다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경주에 출전하는 말들이 질주 습성으로 봤을 때는 좀 상위군으로 갈 수 있는 질주 습성들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뭐 단순히 선행 능력만 좋다거나 또는 뭐 추입 능력만 좋다거나 이런 말들이 아니고 선행과 추입이 다 되는 전천후 말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전개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상위군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데 과연 이 부담 중량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경주 전개 자체는 월드투데이는 당연히 선행을 나올 거고요. 더 세이버는 붙여서 나갈 겁니다. 그리고 바벨리트가 바로 그 뒷선에서 갈 거고, 이 장산도끼가 어떤 스타일로 뛸 것이냐, 이것도 문제가 되죠. 물론 뭐 나머지 마필, 특히나 요 이기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도깨비 말입니다. 잘 뛸 때 잘 뛰고 못 뛸 때 못 뛰고 이렇기는 한데 이 마필들을 자력으로 이기기는 솔직히 좀 버거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럼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일단 이 경주는 그냥 보여준 대로 가겠습니다. 부담 중량이 있어도 이 정도 부담 중량을 이겨내야지만 상위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6번마 월드투데이 그리고 1번마 더 세이버, 이 두 마필을 가장 좋게 보고요. 잠재력 있는 4번마 장산도끼까지 이렇게 입상 가능마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8번마 바벨리트를 복병마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는 제 14경주고요. 혼합 3등급의 1600m 결정 B형의 경주입니다. B형 경주고요. 자, 뭐 이번 경주는요 8마리가 역시 추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촐한 편성. 오늘 부경 경마가 전체 다 이런데요.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7번 빅풋 그리고 8번 경주의 두레바, 아마 이 두 마필이 선행 승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두 마필이 다 그렇게 뒷심이 강한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1600m라는 거리의 특징상 뭐 게이트의 유불리도 없이 뿐더러 선행마가 조금은 더 유리한 경주인 건 사실이고요.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2번 아라로즈, 뭐 추입력이 막강한 4번 창조대로 등의 관심이 좀 쏠릴 경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에서 전체적인 핵심은 1번마 에블린으로 보입니다. 자, 이 마필은 작년 9월 달에 마지막 경주를 뛰고요. 장기 휴양에 들어간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46주 만에 경주로의 지금 모습, 거의 1년 만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경주 감각이 회복이 됐을까가 문제인데, 지금 이 편성 자체가 좀 부진마 편성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는 1번 에블린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경주 감각이 되살아났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선행마들이 아무래도 버티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편안한 선행을 갈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붙을 말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아라로즈 같은 경우에도 주로 선입 전개를 하는 말이지만 이 정도 편성이라면 이번 게이트의 이점에서 선행을 갈 수도 있고요. 이 선행마가 조금 그 뒷심이 좀 약한 말들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아라로즈와 창조대로가 언제 취입 타이밍을 잡느냐, 또 1번 에블린이 경주 감각이 살아났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요, 제가 입상 가능마를 봤을 때 일단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1번마 에블린을 가장 좋게 보고요. 최근 상승세에 있는 2번마 아라로즈, 또 추입력이 좋은 4번마 창조대로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 있고요. 선두권에서 만약에 버틴다면
10번 경주의 두레박이 아무래도 순발력은 조금 더 앞서기 때문에 경주의 두레박까지 병마로 추천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경주 제15 경주고요. 2등급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연령 오픈 경주고 로드 투 G1 챔피언십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2등급에서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말들이죠. 그런 말들이 좀 많이 나와 있고 최근 상승세의 마필도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특징을 보면 앞선이 되게 많은, 그러니까 앞선이 두꺼운 혼전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를 보시면 2번 영성 에이스라든가 3번 기적의 적토마, 그리고 7번 미스터 스캔, 8번 천년의 강, 이런 말들이 이제 선행을 나갈 거고요. 바로 그 뒷선에서 1번 그레이트로 4번 월드 넘버원이 이제 뒤에 쓸 것 같고, 마지막에 추입선에서 10번 삭스고가 올라올 경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은 바로 10번 삭스고입니다. 이 마필이 어느 시점에서 앞선을 넘어서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선행마들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삭스고는요, 최근 상당히 좀 상승세에 있죠. 상승세에 있고 추입력이 아주 막강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늘어난 거리, 1800m 거리가 오히려 삭스고한테는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상승세를 바탕으로 뛰고 있는 말이긴 한데, 다만 한 가지 이제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다라는 거, 요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여진 능력으로 봤을 때는 다른 마필들이 그렇게 강한 말들이 없기 때문에 10번 삭스고의 입상 한 자리는 분명히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10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추입을 시도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경주의 양상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경주에서 선행력이 가장 뛰어난 말은 8번 천년의 강입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은 가장 좋아요. 그런데 최근 경주를 보시면 전혀 뒷심발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무너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7번 미스터 스캣도 선행력은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끈끈하게 띄워주는 말인데, 직전 경주에서 프랑스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완전히 늑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순발력 기록이 나빴다 이거는 아니고, 다른 말들이 상당히 빨리 전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스터 스캣이 뒤에서 놀게 되고 결국은 능력 부진으로 주행검사까지 다시 치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터 스캣이 주행검사 모습은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과연 이 말이 자기 모습을 보여주느냐, 만약에 자기 능력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면 이 미스터 스캣도 입상의 한 자리는 분명히 차지할 수 있는 말인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영성 에이스, 이 마필은 최근에 상당히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원래는 순발력을 바탕으로 뛰는 말이고 뒷심도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발전 기대치가 상당히 있었던 말인데, 최근 무슨 이유에선지 앞선에 잘 붙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추입력을 발휘도 못하고 조금 헤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늘 인기권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진마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말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1번마 그레이트룩은 아무래도 좀 강자와의 경험이 좀 많습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게이트에 이점도 있기 때문에 선입권에서 딱 붙어 가다가 삭스고가 추입을 할 때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개를 할 수 있다면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일단 이 경주에서는 10번 삭스고, 이 마필의 추입을 기대하는 경주고요. 이 삭스고가 추입을 할 때 같이 따라 들어올 수 있는 1번 그레이트 록의 전개가 조금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앞선에서 좀 움직일 수 있는 7번 미스터 스캣이 과연 제 컨디션을 찾았느냐가 문제인데, 제 컨디션만 찾았다면 분명히 입상의 한 자리는 노릴 수 있는 말이고요.
마지막으로 보편권으로는 영성 에이스, 선취입이 다 되는 이 영성 에이스가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